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불거진 축구 선수 황의조 씨. 결국 재판에 이르러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2명입니다. 2명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또 영상 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진 후에는 계속해서 수사 단계 때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부인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달 16일에 첫 재판에서 돌연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했고요. 검찰은 이 황의조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아무리 친밀한 사이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한 건 불법이 맞죠? 그럼요. 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더라도, 설사 부부 사이였더라고 하더라도요. 친밀한 사이니까 이러한 촬영에 동의했겠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게 되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요, 축구협회 영구 제명 등 이 중징계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황의조 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그 후에 협박까지 한 형수 이모 씨는 앞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그런 상황이죠.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안 들키면 취임이고 들키면 범죄다. 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어떻게 네. 그런 말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뭐 연인에서부터 일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말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일상 속으로 파고든 범죄, 불법 촬영입니다. 네, 뭐 황의조 씨의 경우도 그랬지만 남녀 사이에서 이런 불법 촬영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동의하에 찍었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하에 안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일인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상합니다. 이게 사례가 있는데 불법 영상 사이트에 심지어는 몰래 찍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영상을 올렸어요. 2016년 남성 A씨가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었어요. 촬영을 했어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찍어서 음란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감형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 A씨 같은 경우에 찍은 거에 그치지 않고 음란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했잖아요.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 A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씨 형이 너무 무겁다라면서 항소를 했고요. 2심 재판부가 감형을 했습니다. 감형 사유가요, 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4개월이나 깎아줘요. 2심에서는 징역 2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랑 합의도 안 됐어요. 저는 2심에서 형량이 감형이 될 때 피해자랑 합의해서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 경우에 감형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4개월이나 깎아줬다? 조금 납득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판결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1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를 받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뭐 100차례가 넘었는데 4개월이다, 이것도 당황스러운데 항소심에서 또 감형이 된 경우도 있다면서요. 감형 사유가 뭐 똑같습니다. 앞에랑.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이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라면서요. 아까 지금 예인 아나운서가 얘기했잖아요. 징역 4개월 100장을 찍었는데 했는데 감형이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긴 했지만 형의 종류를 바뀔 정도로 대단한 감형이 이루어졌던 케이스입니다. 찍은 거 자체가 불법인데 그냥 원심이 유지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유포하지 않았다고 감형을 형을 시켜주는 건 깎아준다? 말이 안 맞. 아니 이러니까 이렇게 가벼우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법 촬영 범죄가 맞아요. 계속 이어지고 네.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즘 별별 놈의 카메라가 다 나와요. 날이 갈수록 불법 촬영도 이런 범죄도 굉장히 진흥화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뭐 설치형 카메라는 기본이고요. 면도기 카메라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와. 또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시계,
단추구멍 그리고 안경에까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발에 구멍을 뚫어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잡혔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누가 날 어떻게 찍고 있을지 모른다. 이거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사실. 저 오해 안 받으려면 새 신발 신고 다녀야겠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는 저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좀 어디 노벨상 주고 싶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불법 촬영 공화국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아까 뭐 100회 촬영한 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벌금밖에 안 받았다고 그랬죠. 네. 이번에는 그 사람 이도 안 나요. 757회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이 또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B 씨인데요. 이 B 씨는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종이 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설치한 뒤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다니며 치마 속이나 다리 등 이 신체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횟수가 무려 757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뭐 최소 6회, 그러니까 6번은 불법 촬영을 했다라는 거죠. 진짜 부지런한 분이네. 4달 동안 757회면.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처음 했던 범행이 아닙니다. 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고요.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이런 범행을 했던 겁니다. 이 B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비슷한 범행으로 한 차례 검사가 선처해줬어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에는요. 42번에 걸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757회에 이르기 전에 2번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거고요. 한 번은 검찰에서 봐줬는데 2번째 범행을 했을 땐 사실은 제 생각에 실형을 선고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집행유예를 사회에 그대로 내보내니까 또다시 3번째 범행을 했던 거죠. 상습범이잖아요, 완전히. 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 같은데 이게 처음에 가볍게 한 번, 그다음에 42번, 757번. 아니 처벌도 안 받고 불이익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야 네. 이거 뭐 해도 별거 아니네. 그렇죠. 그럼 나 괜찮은데. 취미 삼아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범죄자들한테 이거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이렇게 불법 촬영이 된 사진과 영상을 과연 이거 혼자서 봤을까? 이거 어딘가 사이트에 올려서 유포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바로 들거든요. 정말 저게 뭐 다 우리가 모르니까 찍힌 일일이 모르니까. 그렇죠. 뭐 확인해볼 수도 하다못해 없고. 지인한테까지 보냈을 수도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변호사님, 제 사진이 온라인 어디에 유포될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디지털 장의사까지 고용해서 자기 사진이 어디 올라가 있지 않나 검열을 하는 피해자까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단지 그냥 지하철을 탔을 뿐이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뿐인데 누군가 내 신체를 마음대로 찍는다? 아니 불안해서 어디 누구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벌써 3번째 그죠? 3번째 범죄를 저지른 그렇죠. 건데 네. 이게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죄도 있잖아요. 이것도 엄벌 해야 될 텐데 처벌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번에는 드디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요. 1심 재판부에서는 가방에 구멍을 뚫어서 이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오직 이 불법 촬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행위는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이 B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또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B 씨 정말 2번 하고 3번째 한 거잖아요. 전 1년 6개월도 굉장히 짧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내려진 형이 무겁다라면서 또 항소를 합니다. 예. 이 많은 불법 촬영을 해놓고 뭐 실형을 면했으면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거 왜 항소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심 재판부도요, 인선 씨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